세계에는 과학, 예술,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역사를 바꾼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업적은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시대에 비해 너무 앞서간 나머지 살아생전 빛을 발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천재들의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너무 앞서간 나머지 살아서는 인정받지 못한 천재 4명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인류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발견을 해낸 그레고어 멘델. 지금에야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유명 인물이지만 그는 생전에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발표한 논문이 무시당하곤 했죠. 그가 자신의 유전 법칙을 발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자그마치 8년. 몸담고 있던 수도원의 뒤뜰에서 완두콩을 심고 씨의 모양과 색깔, 긴 줄기와 짧은 줄기 등 7가지 특징을 면밀히 관찰한 뒤 자그마치 225회의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노력으로 쌓아올린 자신의 결과물을 1866년 2월 8일 학회에 발표했고 약 40여 분이라는 시간 동안 완두콩의 형질이 후대에 유전되는 법칙을 설명했지만 참석한 생물학자 중 이 이론에 흥미를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의 연구 결과는 외면받았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멘델의 본업이 수도자인데다가 학력 역시 대학 중퇴에 그쳤기 때문이었죠. 멘델의 유전 법칙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멘델이 죽은 지 16년, 논문이 나온 지는 자그마치 34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세계 유수의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자신들의 연구와 멘델의 논문이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생물학계에 주목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멘델의 법칙이 학계에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1910년에는 불인의 그의 동상까지 세워지며 그를 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대 디지털 컴퓨터의 필수 요소인 이진법을 컴퓨터가 탄생하기 300여 년 전에 체계를 다듬었고 인터넷에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으며 지구 안에 액체 상태의 내액이 있을 거라 예측했고 중세 이야기, 철저한 실험과 교차 검증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보다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 이런 아이디어까지 냈던 자신의 흥미를 가진 거의 모든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 그가 남긴 유산들은 현 시대에도 적용되어 거듭 연구되고 있을 정도의 대단한 인물인데요. 그 역시 살아서는 인정받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가 내놓은 아이디어들은 그가 죽은 뒤 사장되었고 발견될 때까지 빛을 보지 못했죠. 그의 장례식 때도 참가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쓸쓸한 말년을 보냈다고 하고요. 도대체 왜 이런 천재가 우울한 말년을 보내게 된 것일까요? 그가 살아생전 인정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미적분학 우선권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뉴턴과 동시대에 미적분 이론을 발명했는데 그가 뉴턴의 이론을 베꼈다는 주장 때문이었죠. 이는 뉴턴이 속해 있는 영국 학회와 라이프니츠가 속해 있는 독일 학회의 흰 겨루기로 번지게 되었고 이 논쟁에서 패한 라이프니츠는 결국 뉴턴의 이론을 베낀 표절범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죠. 물론 현대에 와서는 라이프니츠, 뉴턴 둘 다 미적분을 독자적으로 발견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하며 심지어 수학적 완성도가 라이프니츠의 미적분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되기까지 한다는데 라이프니츠 여러모로 억울한 천재가 아니었나 싶네요. 미국 시의 역사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19세기 미국 문학의 중심적 인물로 평가되는 전설의 시인 에밀리 디킨슨. 청교도 신앙의 회의와 기존 종교에 대한 불신 및 전통적인 시 형식에 반발을 가지고 있는 그녀의 시는 가히 혁신적이라는 평을 받으며 그녀 역시 미국 역사상 최고의 시인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현재 이런 평가를 받는 그녀였지만 그녀의 천재성 역시 살아생전에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에겐 엄청난 대인 기피증이 있었고 의사가 왕진을 와도 문틈으로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진찰을 해야 했을 정도로 증상이 심했었다고 합니다. 몸이 아픈 어머니를 돌봐야 했던 책임, 종교 문제, 주 의원이었던 아버지와의 갈등, 거듭된 사랑의 실패로 생겨난 병이었기에 더더욱 사람을 피하게 되었다고 전해지죠. 물론 그렇다고 그녀가 생전에 공개한 시가 없진 않습니다. 익명으로 7편의 시를 출간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녀가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게 된 것은 그녀가 죽은 이후였습니다. 살아있던 동안 썼던 44개의 시 꾸러미가 동생에 의해 발견되면서였다고 하죠. 이 안에는 무려 1775편의 시가 들어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에 의해 시가 조금씩 출간되면서 대중들에게 공개되었고 1955년에 이르러서는 미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시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생전엔 괴짜 노처녀, 사람을 멀리하는 외로운 사람으로 불리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세계에서 가장 재능이 많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니 주변 사람들 꽤나 충격받았겠는걸요. 네덜란드 후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화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세계를 대표하는 인물 빈센트 반 고흐. 그가 남긴 그림들은 아직까지 회자되며 이를 보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찾아오게 할 정도의 명작으로 분류됩니다. 지금 그의 지위야 대한민국 미술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정말 대단한 입지를 가졌지만 고흐는 살아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무명화가로 활동했었다고 합니다. 단적인 예시로 그의 작품은 생전 단 한 작품만이 판매되었을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고 하죠. 떠돌아다니는 낭설에 의하면 고물상이 그림의 물감을 긁어내고
중고 캔버스로 만들어 되팔았다는 이야기, 경매에서 그의 그림 10장의 가격이 커피 2잔에 낙찰된 수준이었다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였죠. 이렇듯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으며 살아생전 우울과 외로움 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아 정신병원에 입원해 생활하다가 1890년 7월 27일 자신의 총에 가슴을 쏘아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그가 그린 수많은 그림 역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사라지는 듯 싶었죠. 하지만 이후 고흐를 기리던 그의 동생 테오가 그의 회고전을 열기도 동생 테오가 사망하자 그의 아내 요한나의 노력으로 고흐의 이름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고흐가 사망한 지 15년이 지난 1905년 스데델리크 뮤지엄에서 484점의 작품을 전시한 대규모 회고전이 열리게 되었으며 유럽 전역에서 그의 그림을 보기 위해 평론가들이 찾아오게 될 정도였죠. 그렇게 고흐는 1930년대에 들어선 전 세계적인 인기를 가진 대중적인 화가 거장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만약 그가 현재 그의 작품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뭔가 기쁨의 눈물을 펑펑 쏟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이 만약 그들이 자신의 연구, 작품 활동 등을 중도에 포기했다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담하긴 어렵겠지만 지금의 수준까지 도래하려면 몇 년이고 더 걸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해요. 뿅.